이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2024년도 작년 의약품 매출액 순입니다. 키추르다라고 하는 항암제가 1위고요. 좀 놀라워요. 저기 300억 달러인 거죠. 300억 달러인데 제가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15년에 아마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승인을 받아서 아마 2027년까지인가 이제 특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받은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300억 달러에 가깝고요. 300억이 최초로 넘는 약물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약물 하나가 2015년에 제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2027년까지 한 12년 동안 벌어들인 총 액수가 따지면은 거의 한 2천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난리가 났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한테 삥을 뚫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우리나라 망할 정도로 난리치는데 3,500억 불. 약물 하나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액수의 반을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약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젠틱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제 생각에는 맞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네요. 다들 호리호리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림도 유명한 미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가 어딥니까? 여기 일레이디 마운젤 여기 얼마 전서부터 나온 두 번째 약물이고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가 먼저 나왔던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올해 저희가 개발한 약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HIV 치료제, 성혈전제, 그다음 당뇨 이렇게 있는 거로 쭉 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약물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5개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또 바이오 의약품은 인천하고 되게 일정한 관계가 있어서요. 여기서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항체 의약품 얘기를 좀 해야 뒤에 있는 인천 얘기를 하기 좀 쉬워지거든요. 그 항체 의약품은 뭐냐라고 그러면요.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의 혈청을 분리해서 그 혈청을 주입하는 치료제를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해서 연구를 했었고 사실 치료 항체에 대해서 새 치료를 개발한 것 때문에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상풍풍에 작용된 개체에서 혈청을 얻어서 주입을 하면은 그동안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밀 웨링이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거고요. 2001년도에 190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혈청요법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의약품으로 만든 공정을 개발하신 분이 이제 매직 블랙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서 하신 교수이신 분이 폴 웨일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혈청요법이 있는 걸 쭉 있었는데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시바사부로 히토사부로라는 분이고요. 혹시 선생님 일본에 자주 가세요? 혹시 일본 올해 일본 가보신 분? 올해 일본 가보신 분? 네, 수진님. 천엔짜리 집회. 신권. 누구지 아세요? 이분이요. 예. 작년까지 국회는 황열병을 발견하고 황열병 치료에 헌신하신 노구치 선생. 황열병을 예고하셨어요. 천했죠. 가장 많이 쓰는 집회가 일본이 과학자를 쓴다. 일본이 노벨상 과학적으로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면역학 분야는 이게 돌잖아요.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면역학 분야는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면역학 분야가 정립이 된 게 내 생각에 1970년대쯤 정립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1970년대쯤서부터 이 수입에서 면역학 분야는 지금까지 2020년, 그러니까 5년이니까 10명 정도, 10번 정도 노벨상을 한 걸 줬을 텐데, 그 중에 두 번이죠. 두 명이라고 했는데, 두 분이 일본분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노벨상을 받을 뻔한 분이
있어요. 누가 봤지? 베링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노벨상은 한 사람밖에 안 줬습니다. 지금처럼 두 사람, 세 사람 안 줘요. 이번에 가장 큰 저기는 디프테리아를 했고요. 디프테리아는 한국서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서울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공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요새는 좀 약간 조금 스토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계시면요. 일본은 여기서 1900년도에 노벨상 캔디데이트가 나왔어요. 일본에 대해서 무시하지만 아시고 일본에 갖고 있는 이 과학적 저력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극복할 건 극복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확실하게 아닐 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세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때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서 일본어 쓸 수 있는 게 당연했던 세대였잖아요. 그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언제까지 피의식만 갖고 있는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일본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과학적 대표를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험하고 30분 가게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상을 받을 이 항체에서 되게 중요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항체가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 이제 엘드만 교수하고 호드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프리도마라고 해가지고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기념의 기술을 만드신 분이 이제 콜하고 이 미스터리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었던 기술로 만들었던 약이 이제 소위 말해서 OKT 크론이라고 몰스 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뒤에 항체의 이 다양성 연구를 통해서 MIT의 교수로 있는 더네가마 스스로 선생이 1983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게 1983년도에 이론을 정립했고 노벨상은 1987년이었고요. 1987년이 제가 학부 4학년 때였어요. 학부 4학년 때고 대한민국의 면역학 강의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경북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경북대에서 강신성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로 강의를 하러 오셨고요. 그래서 보니까 토요일날 강의를 할 수가 없었고 제가 토요일날 이번 강의를 들었고 나중에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3년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심포지엄 할때 제 소개를 다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게 87년도에 올해 노벨상은 더네가마 스스로 선생이 받는다라고 했더니 진짜 그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체, 특히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2018년도에 노벨상이 2번 항체로 나옵니다. 4명이 받았는데요. 4명이 한 사람이 4명이 한 걸 받은 게 아니고 작년처럼 AI로 물리학에서 받고 그 다음에 화학상에서 받고 이게 2개를 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리의학에서 2분이 나왔고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아까 키츠르다는 못 받고요. 키츠르다의 가장 큰 강적이라고는 옵티보라고 하는 약으로 2분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앨리슨 교수하고 그다음에 교토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 생각이 나는데 호주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으로는 뭐였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휴먼 인간 항체를 개발하신 방법으로 휴메라를 만든 2분의 연구자입니다. 스미스하고 윈터 교수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그 이름도 유명한 완전 항체예요. 그래서 요것에도 재밌는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티브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마켓에서 세이드는 키츠르다가 받았을까? 그리고 키츠르다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앞에가 있는 놈을 따라잡았을 때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정책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대해서 오늘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요. 2012년도에 보면은요, 슈미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인데 빨간색이 전부 다 주사제로 표시되어 있죠. 바이오약품. 그리고 그리고 이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3개가 소위 말해서 학생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바이오야, 바이오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눌러보시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항체 의약품들이 막 뜨다가요. 특허가 만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서 항체 의약품 개발 기관은 CDMO, 바이오시메트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 연구를 하니까요. 이제 주로 미국 암학회 심포지엄이나 혹은 미국 임상암학회 심포지엄을 가거든요. 거기 2022년도에 기립박수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에너트라는 약물이고요. 허세틴이라고 하는 약물에다가 프리푸드를 붙여서 약물을 붙여서 하는 소위 말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항체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항암제를 붙여서 쓰는 약물인데 얘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여성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브레스트 캔서예요. 브레스트 캔서들 중에서도 브레스트 캔서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제 몸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암세포, 그러니까 장기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은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암 같은 건 조기 진단이 가능한데 굉장히 디텍션하거나 혹은 조기 암 검진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이 되게 투명하거든요. 그다음에 조직이 이 몸 안에 뒤쪽에 가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힘든 게 소위 말해서 취사암, 스테이트 캔서하고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굉장히 무서운 게 걸리는 조직이 별로 없어요. 온몸을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유방암의 경우는 3년 몇 번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뭐 약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약이 없는 게 소위 말해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허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유전자 수용체가 낮게 유지되는 약물인데 얘가 이걸 처음 샀어요. 그래서 다시 특허가 끝나가는 이 항체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요 어떻게 되냐면 바이오시밀러가 기존에 있는 원래 있는 오리지널 쪽에 거의 유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해서 열심히 개발했단 말이에요. 특허가 끝나고 나면은 그 약물이 팔림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휴메라는 약물이요. 특허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1년에 270억 정도 팔던 것이 1년에 100억에서 80억으로 금방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때는 일일이 벌어지는데 항체 의약품의 새로운 생명을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 인체하고 무슨 영향이 있는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관점에서 인천 바이오산 넘어가시죠. 자, 바이오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산업은 국가 첨단 산업으로 국민총리실에서 지정이 되었고요. 이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관련 기술들이 지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국가적으로 봐서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츄리온이 보시는 것 같은 거 2020년도에 4조 5천억, 3조 5천억입니다. 두 회사가 8조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약품 회사라고 얘기하는 요한양의 노십자가 2조에서 2조 6천억, 정근당 한의약품이 한 1조 5천억 순으로 매진되어 있습니다. 이 1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쓰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의약품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죠? 통계적으로 한 8천억에서 1조 원 들어갑니다. 근데 8천억에서 1조 원이 단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매년 들어가는 게 더 큰 거예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들어가요. 그럼 뭐냐면 10년 정도에 8천억에서 1조를 수출하는 1년에 1,000억씩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1,000억씩 넣어서 의약품을 개발하려면은 연구비가 그 정도 들어가죠. 제약회사의 보통 R&D 비용이 매출액 대비 25% 금방합니다. 해외 경우에는 20%,
많이 쓰는 데가 21%, 보통 18% 정도 돼요. 그럼 1조 원 정도 돼야 1년에 연구비를 1,800억 정도 써요. 그 정도 돼야 신약을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정확한 크리티컬 매스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사이즈가 1조다. 그래서 1조 크롭을 우리나라에서 언제가 되냐 제가 20년 동안 떠드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 사실 제일 먼저 된 데는 한미약품이고요. 유한양에서부터 이 대웅작 이 1조 크롭이 나오는데 저희 선배님들을 비롯한 이 제약산업의 종사자가 70년을 일했어요. 70년을 일해서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생산해서 그 원료의약품을 인증을 받아서 그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해서 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약사장을 키워왔거든요. 그게 70년 걸려서 1조 크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크롭 5개 정도 전통적 제약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회사는 불과 7년 만에 1조 크롭에 달성을 했고요. 두 회사를 합치면 8조잖아요. 그럼 탑10에서 나머지 8개 회사 합치면 두 회사 합친 것만큼 안 됩니다. 바이오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뒤에서 나오겠지만은요, 제가 K바이오 레포하고 한국형 바이오인재능력 연구센터 사업을 인천시하고 같이 준비해서 사업 받았어요. 그때가 벌써 7년 전 얘기거든요. 5년에서 7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같이 일했던 우리 경제청 과장님이나 혹은 시청의 국장님하고 일했던 경우는 이 송도에 1조 크롭이 되는 1조 크롭에 조인한 그런 바이오 회사 있으면 정말 좋겠다. 2030년까지는 그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던 것이 5년 전 얘기예요. 작년에 8조입니다. 올해 이제 사실 내년이 되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고 바이오판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8천억 정도 하거든요. 본사가 송도 이전에 옵니다. 내년에. 그럼 자연적으로 올해 있던 거 더하기만 8조 8천억이거든요. 이제 올해 삼성바이오가 상반기에만 5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 말되면 10조 넘었어요. 자, 10조 넘는 게 무슨 의미냐 한번 눌러봐 보세요. 이겁니다. 전국이 다 불행해. 죄송합니다. 불황입니다. 불행이 아니죠. 전국이 다 불황인데 바이오 분야는 지금 인재가 부족해요.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수요,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하다못해 그래도 삼바하고 롯데는 서로 지금 소송하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삼바에서 기껏해서 키워놓으면 롯데로 갔잖아요. 롯데로 간 사람한테 뭐 3년간 취업 금지 조항 걸어가지고 소송 걸고 난립니다. 요새는 좀 사이가 좀 나아졌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력난이 심한 상태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이오 분야 고용의 70%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쪽을 어떻게 미래 산업 구조로 바뀌었다. 송도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왜냐면 땅이 그렇게 돼 있고 소유자가 경제청으로부터 해서 필요한 사람들 주는 구조거든요. 저희 고민은 여기입니다. 여기 남동공단 이쪽을 어떻게 이 송도하고 연계해서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이 고민을 저희가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는 여기 보시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중국 같은 경우 중간청, 그 다음에 뭐 저기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보면은 대부분 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대학이 중심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인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 대학의 중심으로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보자 라고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전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벌써 7년 전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공정인력연구센터 사업을 할 때는 경쟁을 했어요. 시험하고
오성호 경쟁했거든요. 그 다음에 K바이오 레포고 경쟁할 때는 그것도 제가 기획하고 제가 사업을 따왔는데 대전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바이오 특화 단지 때문에요. 저희는 그냥 가져가고 성적을 그냥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누가 가져갈까를 따지는 시대가 있거든요. 특히 바이오 특화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인천, 경기, 시흥이에요. 그래서 저거 경기자 빼라고 했어요 제가. 어디를 인천하고 맞먹으려고 그랬냐. 응? 그냥 그 시흥으로 우리 연수구로 할까? 그러니까 뭐냐 인천 경기 시흥이라는 말은 좀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시흥은 우리는 연수구가 맞습니다. 연수 시흥 컴플렉스로 할래? 아니면 인천 시흥 그러니까 인천 시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사이즈가 맞아야죠. 우리는 과격인데 저기 기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천 쪽에 가서 아니 저기 시흥 쪽에 가서 인천 있으니까요. 시흥 쪽에 가서 뭐 보면은 여기 서울대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목이 오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가서 뭐 이런 데 들어보면 시흥의 변환지가 성도라고 그래서 웃지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그 바이오 특화 단지가 이제 산업부서 지정한 단지들인 거고요.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가장 유명한 바이오 특화 단지는 대전의 가장 큰 문제는 과학의 도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이 떠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세계 유일의 바이오 분야 1위한 지역입니다. 이게 바이오 분야에서 1위 한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세계 1위 한다는 게요. 바이오 분야에서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경쟁을 해서 1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예요. 제가 최근에 잠자리를 못 갔다는지 관련해서 기획사업, 고도사업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한 부분에서 제가 계속 위원회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잠자리를 못 갔다는 지가 눈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오성하고 대구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을까요? 얼마 들어갔을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명함 드리고서 더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1,000은 아닙니다. 억대는 아닙니다. 네. 예? 아니 좀 너무 감이 잡으시면 좀 올리세요. 1조보다 예. 한 2조. 예, 2조 맞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네, 명함 드리겠습니다. 꼭 이따가 문자 보내세요. 각각 2조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2조씩 들어갔는데 송도 바이오크로스 때 얼마 들어갔을까요? 복고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감이 다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조. 예? 2조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2조 정도 들어갔었으면요. 저희가 벌써 세계로 뛰어나갔습니다. 2조가 아니고 2천억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들어갔다라고, 그러니까 다 하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국고로 받아들인 돈은 500억이 안 됩니다. 500억 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한 3천억만 줘도요, 저 날고 기겠어요. 그게 우리 송도, 인천 바이오 크로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자 약점이죠. 약점은 왜 약점인가요? 왜 약점인가요? 이것도 재밌어요. 회의를 가보면요, 약점이에요. 왜일까요? 민간기업. 예? 민간기업. 회장님. 민간기업. 아니요. 야, 니들은 돈 없이 살았다며? 그냥 해.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계속 논리를 만들어서 추가 지원해줘야 된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엄청나게 계속 크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생각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송도고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는 뭐 청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다리를 건너가면 영종이 있겠죠. 청라 영종까지 포함하는 바이오 특화단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는 일단 송도입니다. 송도를 보시면은 연세대학교가 여기 초입에 있고요. 여기에서 나와서 그냥 넘어가면은 여기에 한 블럭, 두 블럭 지나면은 삼성바이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1, 2, 3, 4공장 현재 지어지고 있고요. 5, 6, 7, 8 공장이 이런 모양으로 지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이 완전히 완공되는 2030년이 되면요. 야, 이 영화는 하나 있죠? 자, 여기는 거기 없습니다.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될까요? 힘드셔서. 예. 200만 평방미터 또는 200만 미터. 예. 혹시 다른 분 있으세요? 2kg 평방미터. 예, 혹시 다른 분 있으세요? 면적 크기를 얘기하는 아니요. 생산 용량. 생산 이쪽으로 저쪽에. 이만한데 예. 참고로는 100만 단위는 없습니다. 얼마 될까요? 이쪽. 선생님 얼마 정도 될까요? 2,000만. 20. 예? 달러 얼마 정도 될까요? 2,000만. 예? 아니 10조가 제가 얘기하는 건 매출액이 아니고요. 생산 용량. 리터. 예, 100만 원 넘습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100 얼마. 100 얼마입니다. 예. 116만 정도. 예? 116만. 116만이요. 네. 제가 말씀 2030년에 8공장까지 완전히 완공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103. 예? 누구? 어디? 제 답을 말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30만. 130만 리터입니다. 130만 리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싱글 다 회사 단위가 아니고요. 도시 단위로 했을 때 100만 리터가 넘는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3개가 있죠. 각각 12만 리터예요. 36만 리터잖아요. 그리고 셀츄리온이 지금 4공장까지 캔슬하면 48만 리터예요. 그러면 도시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200만 리터가 훨씬 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송도, 인천, 바이오의 세계 넘버원 인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생긴 뒤로 지금까지 생산 커피가 한 48만 리터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5천 명을 고용을 했고요. 2030년까지 다시 5천 명을 고용을 했고요. 그럼 매년 1,000명씩 고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분야에 고용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3,000명이 안 돼요. 그 3,000명이 안 되는 걸 애게 얘기해주면 3,000명이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해서 완전히 이쪽 분야에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바이오 분야에 지금 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연세대학교하고 인천이 같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발전시킨 현역들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 개교를 했고요. 2011년도에 약학대학하고 글로벌 용합공학부가 만들어졌고요. RC가 시작됐고 쭉 됐고 2015년에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복지부가 선정이 되고 약학대학하고 여러 대학들이 이제 BK 중점적으로 되고요. 2019년이 캠퍼스 혁신, 산학년 혁신단지 사업, 2020년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그리고 그다음에 K바이오 래퍼고 글로벌 아이 캠퍼스,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그다음에 시흥하고 같이 하는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쭉 이어집니다. 거의 매년 하나의 국책 사업들을 해오거든요.
과연 특화단지 이름은 무지하게 좋죠.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영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제가 기획할 때 5천억으로 기획을 했어요. 예타 잘려서 2,500억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영원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끝난 게 뭐냐면은 사람의 협력단지 사업이 100억이고요. 제가 사업 단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KNIBLT 사업. 이 사업은 산업부하고 인천시 경제청이 400억, 그 다음에 복지부가 400억, 그래서 800억이죠. 그 맞춰서 지금 900억이 유일하게 저희까지 들어간 돈이고요. 연세대학교가 400억을 맞춰서 1,200억. 국비를 알려서 지금까지 바이오 분야 1,000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3,000억만 들어왔어도요. 벌써 저희 여기 다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정부 돈 없이 2조를 집어넣는데 에 비해서 우리가 고용을 1년에 5천 명씩 해가는 유일한 동네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돈 없이도 잘했으니까 계속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약점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약점을 장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라고 해서 캠퍼스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라고 해서 스탠포드에 있는 혁신 클러스터 모델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KNIBLT 교육장, 그 다음에 인천하고 같이 지어서 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공정연구센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융합연구센터, 그 다음에 K바이오 대학하고 이쪽 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중요한 중에 하나가 송도 세브란스입니다. 지금 2026년으로 저희가 예정했는데 사실은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6년 말까지지만 저희가 몇 개월, 왜냐하면 다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개원을 못해요. 6개월 정도는 환자 없이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 번에 사람 인명이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돌려야 돼서 완공하고 환자를 안내드리는 6개월 시뮬레이션 생각해서 음식은 2027년에 연자라고 저희 기획을 세웠는데 이는 의료 사태 때문에 1년이 딜레이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정말 잘해요. 그래서 손실을 3천억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3천억 병원 적자일 때는 프로젝트가 날라가는 줄 알았어요. 하반기에는 적자를 다 묶었고요. 올해 들어와서 뭔가 적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이 재개를 한 부분인 거고요. 연세대학교가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네, 또 다른 의료 사태에서 의사들이 떠나는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처음 여기 들어와서 약학대학, 공정연구소, 학사단위를 만들었던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점단위 개발입니다. 이것을 국제사업을 통해서 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대학교 3년짜리 사업, K9에서 메이커스페이스, 특성화 지역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저희 학교 내에 사업단들과 리소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사업단들은 단과대학 소속이 학과 소속이 아니고요. 융합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인천시하고 공동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바이제라든지 바이오 특화단지이거든요. 여기서부터의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바깥으로 나갑니다. 연세대학교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점을 만들었고요. 국책사업을 통해서 선을 연결했고요.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면이 바깥쪽으로 연결돼서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하고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공간적으로 바꿉니다. 공간은 뭐냐면 3개입니다. 그래서 3개로 가기 위해서 무슨 사업들을 저희가 만들었냐면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이건 보스턴하고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 이것이 제3세계를 도와주는 중저소득 국가를 도와주는 사업들을 만든 부분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인천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 전체적으로 인천하고 공동을 하는 사업. 그러니까 연세대가 주관을 하고 인천이 참여하는 사업이 예전에 있던 사업이라고 하면은 2020년도에 인천하고 하는 공동을 하는 사업으로 변하면서 저희가 있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바깥쪽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대학내 산업협력단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저희가 받은 입주 기업들이 받은 투자 액수입니다. 1,373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요. 연구비가 8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하고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대학에서 바이오벤처를 육성해서 투자와 연구비로 2천억 이상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처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없었으면 저희가 K바이오 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 갖고 있냐면요. 저희 100억 갖고 있어요. 정부 연구비 지원금 100억 갖고 35개 기업을 탐색해 주시죠. 뜨거운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액수, 연구비를 해서 2,300억 이상을 저희가 모아서 스스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게끔 도와줬거든요. 100억 갖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 지원 2,000억이면 못 맡아갔어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인천에 와서 2010년도부터 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전 2007년도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는데, 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2010년도였고요. 2010년도에서 쭉 왔을 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그 당시에 이제 인천시의회 강원도 의원님, 부의장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 가장 큰 인천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보면, 인천은 대기업 중심으로 됩니다. 고용이 별로 안 됩니다. 사실 고용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 만약에 100개 있잖아요. 그럼 100개 기업이 10명씩 고용하면 1000명이에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년에 1000명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만들면 무척 어렵지만 바이오 벤처 하나 만들면 무척 쉬워요. 근데 과연 여기서 성장을 할 거냐? 여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고용을 이끌 거냐? 더욱이 여기서 성장해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받게 할 거냐? 삼바보다는 이렇게 바이오 벤처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한민이 무슨 그거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해봐야죠. 안 하고서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들이야. 넘어가시죠. 다음에 이제 K-라이브드 사업인 거고, 그러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짓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있는 대학내 산학협력적인 사업들 200만 프로그램으로 이제 K바이오 래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짓죠. 여기 있는 두 개 건물이 이제 요 건물의 앞에서 있었던 바이오 운영을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목적을 담당자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있는 기자재 전부 다 NTS 등록 해가지고 외부 오픈합니다. 그러면 우리 있는 기자재하고 K바이오 래퍼부에 있는 기자재 중에서 겹치는 건 사지 맙시다. 그리고 더 좋은 기업을 삽시다. 그렇게 해가면서 여기는 지금 바이오 컴플렉스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까지는 보시는 분들 연세대 사업이었고요. 이제는 인천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면으로 연결했고요. 이제 여기에 인천에 있는 관내대학들, 연세대학교 포함해서 인하대, 인천대, 가천대, 심지어는 그렇게는 재능대까지 창업을 해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큐베이션 키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연구보시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얘기는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역할은 뭐냐?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의 빅시스터 역할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져 있는 슬라이드예요. 이 슬라이드를 연구와 그 다음에 기술 협력과 그 다음에 사업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바로 여기 있는 인천이 세계 1위의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서 우리가 빅시스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든지 가서 얘기해보면요,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는 예외예요. 예외니까 가끔 동도 예외로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투자나 뭐냐 이런 거에서 돈 없이도 하는 회사 한 곳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왜냐면 평가 대상이 안 돼요. 돈을 줬어야 평가를 받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인데요. 저희 2천억만 달라고 하거든요. 2천억만 2조 이상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맞는 말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가셔서요. 자, 인천 송도는요, 국내 유일한 민간 주도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국내에서 경쟁하기에는 저희 너무 큽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세계로 나가는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도입이 그려졌고 이것이 지금 관내대학교를 연결하는 면 단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해서 저희가 바이오 벤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자,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과학기술적인 관점을 쭉 다 보셨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보였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과학기술적 관점 이해하시면 뭐가 나오냐? 미래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 우리 바이오 클러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마지막은 우리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전망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테이크홈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강의 들으시는 게 대승스러우셨고 정말 재미없는 강의 들으느라고 정말 귀가 그리고 안 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제가 저기 카드 드린 세 분은 꼭 전화를 주십시오. 저기 스타벅스 쿠폰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